티몬과 위메프가 정산지연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 같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부터 정산금이 밀린 판매자까지 답답한 건 매한가지인데요. 이번 사건에선 보전 처분, 구상권 청구 등 여러 복잡한 법적 용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얽힌 법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진성 남성욱 대표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티몬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는데 이 회생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채무자가 법원에 그 회생 개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은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대표자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사를 거쳐서 바로 그 회생 개시 신청에 대해 기각을 할지 아니면 개시 결정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은 심사를 하고 네. 회생 개시 결정이 된다면은 이제 채권자들이나 채무에 대해서 조사를 거친 후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면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인가, 또 부인 이러한 절차를 또 거치게 되고, 만약 회생 계획안이 인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이후에 기업은 그 회생 계획안대로 회생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이 법원이 보전 처분과 또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이 파산과 회생 사이에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그 파산이나 회생이라고 하는 것 차이가 네.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 현재 파산하는 게 나을지, 즉 파산할 때 가치와 청산 가치와 그리고 존속 가치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요. 그러려면은 이 기업에 과연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우선 채무자가 함부로 자기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누구한테 임의로 변제를 한다든지 재산을 뭐 양도한다든지 뭐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네. 이런 걸 전부 다 금지시키는 거 예. 자체가 보전 처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네. 보전 처분에는 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괄적 금지 명령은 네. 근데 이제 채권자 역시도 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거나 처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강제 집행이라든지 가압류, 가처분 등등을 전부 다 금지하는 게 다 포괄적 금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는 그 채권자하고 채무자 모두 다 자신들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네, 그 처음에 이제 구령배 이 큐텐 대표가 이 국회에서 뭐 800억 원 동원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뭐 구제안을 당장 쓸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당시 뭐 지금 다른 뉴스나 네. 이런 데 나온 거에 따르면은 구영배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800억 원이 전부 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자금이라고 예.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중국 내 이 자금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지금 가지고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이 자금을 한국에 가져오는 데에 대해서 중국 내 어떤 규제가 있는지, 네. 그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자금을 현재 과연 800억이 진짜 중국에 있더라도 쉽게 국내로 들어오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회생 신청 얘기로 돌아와서 이 회생이냐 파산이냐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뭐 회생, 파산 어느 게 더 좀 나을까요? 일단은 그 파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이 회사에 존속되는 존속 가치보다 현재 지금 파산하는 이 가치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 회생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회사가 존속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티몬이나 위메프가 앞으로 경영이 정상화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는 채권자들로서는 아무래도 회생을 들어가는 게 본인들이 좀이라도 좀 더 만족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비자들에 이어서 여행 상품 이 판매자들도 마침내 이제 형사 고소에 나섰는데 지금 뭐 금감원, 경찰, 또 검찰까지 나서서 이제 또 압수수색도 들어갔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구 대표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그 형법상 저희가 재물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크게는 사기, 그리고 횡령, 배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다른 사례들에 좀 비추어 봤을 때는 일단은 만약에 구 대표가 정산할 수 없다, 즉 정산 대금을 지급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네. 계속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도록 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사기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정산해야 되는 그 정산금을 지금 다른 곳에 쓰거나 이 정산금이 없어가지고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정산금의 향방, 이 돈의 용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횡령이나 그리고 그런 의사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개입했냐에 따라서 배임까지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도 변호사님이 재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맡으셨는데 예. 이번 사건 좀 피해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좀 좋을지 좀. 근데 이게 지금 피해자들이 현재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자기의 피해 구제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민사소송도 밖에 없는데 네. 우선은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티몬이나 위메프가 충분하게 재산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집행이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본인의 채권을 만족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파산이냐 회생이냐 결국에는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큰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 피해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해서 만족을 받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나 싶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조속한 해결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진성 남성욱 대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